오늘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대형 화물선이 침몰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의 대형 화물선이 현재 와카야마현 앞바다에서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11시 40분경 와카야마현 기이해협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물류기업 후지트랜스 소유의 이즈미 마루오가 어제 새벽에 완전히 침몰했다고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고베 해상보안본부는 6시 15분에 침몰했다. 실종자 2명 발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상보안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는데 멀리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파견 조사관은 와카야마 해상보안부에 도착했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돌 당시 일본인 선원 3명은 상대 컨테이너선에서 직접 구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은 오사카항에서 대만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충돌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선은 와카야마 시스모스항에 도착해 있으며 일본 해경이 선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즈미 마루오는 충돌 후에 상당 시간 해당 해역에 남아 있었으며 25일 오전 6시경에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충돌 이후 오랜 시간 구조대가 제대로 출동하지 않았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해안경비대 특별구조대가 선박 내부로 들어갔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 해안경비대가 주변을 수색하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이즈미 마루를 어떻게 하면 항구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 이즈미 마루는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에어 포켓이 만들어지면서 가라앉지도 않는데 조만간 완전 침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 2년간 인양 작업을 진행해온 벽호의 경우를 보면 인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이해협은 나루토해협 발생하는 소용도리의 조류가 단숨에 흘러 들어가는 길목으로 유명합니다. 오사카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항상 접촉 충돌과 암초와 소용도리 조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번에 침몰한 이즈미 마루의 인양 작업은 엄청난 비용으로 몇 년을 걸려서 할 것인가 아예 포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충돌과 침몰 사고가 일본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화물선 벽호 인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도 에이메현의 이마바리시 앞바다에서 일본 화물선 벽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벽호는 한국의 화학물질 운반선 울산 파이오니어와 충돌했습니다. 2696톤 규모의 울산 파이오니어는 뱃머리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울산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1,454톤으로 3배 이상의 크기인 벽호는 충돌 3시간 뒤에 침몰해버렸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구루시마해협은 하루 500척이 오가는 해상교통유지로 사고가 난 곳은 들락날락하는 배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심 약 60m에 가라앉아 있는 벽호를 인양하기 위해 근 2년 이상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시 본격적인 인양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24일 오전에 해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인양팀은 26일까지 이마바리시의 고베만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일 그동안 속썩이던 벽호를 드디어 인양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카야마현에서 이즈미 마루가 침몰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화물선이 더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즈미 마루는 일본 해운 물류기업인 후지트랜스 코퍼레이션의 소유입니다. 나고야항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홋카이도부터 남쪽 오키나와까지 해상 수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약 20여 개의 지점으로 7척의 대형 화물선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침몰한 이즈미 마루는 지바에서 오카야마로 금속 스크랩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스크랩은 금속 제품을 생산 가공할 때 나오는 금속 폐기물이며 다시 철강의 원료로 재생해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금속 스크랩은 생산 가공 과정에 상당히 많은 윤활유와 세척제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은 금속 스크랩의 유독성으로 바다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런 화물선 충돌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메현 앞바다에서는 지난 2월에도 화물선 간의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하고 승무원 2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벽호와 울산 파이오니어호의 충돌 현장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충돌일보 직전에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 특히 재해시 물품 운송로로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워낙 복잡하게 뒤죽박죽되어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적 화물선 진틴이 일본 남서부 해상에서 침몰해서 선원 22명을 구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24일 나가사키현 남녀군도 해역에서 6,651톤 화물선이 조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22명의 선원은 구명보트로 탈출했으나 화물선은 다음날 완전히 침몰해버렸습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 등은 홍콩 선사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해상의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국제해상충돌방지법에 근거한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해상교통관제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 해상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에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나 거대선, 위험 화물 운반선, 고속 여객선 따위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 관할 부처 장관이 지정한 지역입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상에서 운항되는 선박의 교통정보 제공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행경보 상황판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해역과 항행주의와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도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지정하고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워낙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해역에는 워낙 많은 선박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특정 해역 지정과 관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운항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레이더와 초단파 무선 통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일본의 시스템과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해안 인근 해역에는 충돌 사고뿐 아니라 암초 등으로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 달에 몇 번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선박 출입이 많은 부산과 비교하면 특이할 정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 일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 일본 해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해상보안청은 명확하게 정확한 시스템과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일본 해역에서 일본 국적의 화물선의 충돌과 침몰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국적의 화물선이 충돌이나 화재로 침몰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일본 해역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국적의 선사들이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에는 벤츠 등 자동차 3,000대를 실은 일본 기업의 프리멘틀 하이웨이 화물선이 네덜란드 인근에서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다가 네덜란드 북부 아멜란트 섬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불을 끄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관광명소이자 중요한 철새 도래지라는 것입니다. 화재 선박이 침몰하거나 기름이 유출되면 심각한 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해서 네덜란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화물선이 일본 내외에서 충돌하고 침몰하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또 일본 국적인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무엇인지는 몰라도 문제는 심각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워낙 무감각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나 봅니다.